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세종갑 지역 후보자에 대한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이 속보로 뜬 기사인데 지금 이제 시간이 너무 늦어서 여러분들은 이제 내일 아침에나 이거를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미리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기 위해서 미리 이 영상을 찍어 놓는 겁니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밤 11시가 넘어서 11시 한 13분쯤 속보 해가지고 뜬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속보 한 줄짜리는 그 전에 떴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자세한 내막, 구체적인 내막 이런 것들이 적힌 기사가 떴습니다. 이재명, 이영선 세종갑 후보 공천 취소. 여러분들 이영선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셨습니까? 이영선이라는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서 세종갑 지역에 공천을 받았다. 그 다음에 후보로 등록이 됐다. 이런 사실 자체를 거의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저도 처음 듣는 이름인데, 이러면서 재산 보유 허위 제시 이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 공천 취소 사유라고 합니다. 갭 투기 의혹 제기됐지만 재산 보유 현황 허위 제시, 중대한 해당 행위, 의석 손실 감수 부득이 제명 이렇습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이영선 세종갑 후보를 제명하고 공천을 취소했다. 검증 과정에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해 갭 투기 의혹이 제기됐지만 재산 보유 현황을 당에 허위 제시했다는 이유에서다. 강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이 후보를 제명하고 공천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후보는 공천 검증 과정에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갭 투기를 한 의혹이 있음에도 재산 보유 현황을 당에 허위로 제시해 공천 업무를 방해했음이 선관위 재산 등록과 당 대표의 긴급 지시에 따른 윤리 감찰을 통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는 당원 당규를 위반한 중대한 해당 행위이자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이므로 의석 손실 가능성을 감수하고 부득이 제명 및 공천 취소를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갭투기 의혹이 있었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 이래서 이건 해당 행위다. 중대한 잘못이다. 그래서 공천 취소했다. 이건 제가 뭐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하는 얘기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근데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이 한두 가지였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지금 공천 받아서 사실상 중앙선관위에 후보로 등록한 그 사람들 중에 이것과 관련이 없다고 할 만한, 그렇게 단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이재명 당에 공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이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일단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영선이라는 사람은 누군가? 그걸 제가 이제 찾아봤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찾아봤더니 이 사람이 당연하게도 이제 세종갑 지역에서 이제 경선을 통해서 공천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 했냐면, 세종시 금남면 용포리 출생으로 대전고등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를 나왔다. 충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을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로 대전과 세종시에서 활동해 왔다.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소위 민변 소속 변호사로서 활동해 왔다 그겁니다. 참, 민변 소속 변호사가 갭 투기를 과연 어느 정도 했고 얼마만큼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과연 이재명 당에다가 그걸 갖다가 허위로 신고를 했을까? 이것도 살펴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지만 어쨌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다수의 주택과 건물 뭐 이런 것들을 보유했다,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했다는 그런 지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선관위에 들어가서 이영선이라는 사람의 재산 신고 사항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화면에다 띄울 겁니다. 아파트가 일단은 경기도 고양시에 하나,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신도시에 하나, 둘, 그리고 세종시에 또 하나, 오피스텔 화성시 동탄에 하나 있고 상가는 또 대전에 있고 그렇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쪽이라고 한다면 이 고양시에서 집값이 비싼 곳입니다. 거기에 건물 145.8289 제곱미터 이거를 갖고 있습니다. 142.8289 제곱미터라고 하면 제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43평 정도 되는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배우자, 부인과 지분을
공동 5대5로 공동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살펴보면 한 9억 원 가까이 됩니다. 이 아파트. 그러니까 일산 서구에 9억 원짜리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고 43평짜리. 그리고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신도시에 75제곱미터짜리 아파트를 또 하나 갖고 있습니다. 75제곱미터면 또 얼마겠습니까? 23평짜리입니다. 23평짜리. 여기에 나온 건 아마 전용 면적이니까 공급 면적으로 따지면 아까 앞서 일산 서구 소재 아파트 공급 면적이면은 43평이면 50평이 훌쩍 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23평짜리 아파트도 전용 면적이 23평이라고 한다면 공급 면적은 못해도 한 32평, 33평 이 정도는 될 겁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 염두에 주시고 이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검단 신도시에 아파트가 또 있습니다. 아까는 23평짜리였는데 84.7제곱미터니까 84.7제곱미터는 26평짜리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이것도 아마 공급 면적으로 따지면 거의 한 35평 정도 될 겁니다. 이게 가격들이 뭐냐면 얼마냐. 하나는 한 3억 7천, 또 하나는 거의 4억 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9억 원, 그 다음에 4억 원, 3억 7천 이렇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에 또 84제곱미터, 84제곱미터는 아까 얼마였습니까? 26평. 그 26평짜리 아파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4억 1,555만원이라고 이렇게 가액을 기재해 놨습니다. 또 화성시 동탄대로 구가길에 65제곱미터 오피스텔, 이게 또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얼마냐면 이거는 5,767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분양을 받은 겁니다. 분양을 받은 거기 때문에 금액이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또 대전시 서구 둔산 중로에 상가가 있는데 이 상가의 면적은 66제곱미터입니다. 이게 얼마냐면 7억 원 정도 합니다. 7억 원. 그리고 뭐 배우자하고 다 지분을 공동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배우자 걸 보니까 또 다른 건물 내역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배우자가 수원시 영통구 대학로에 또 오피스텔 39.4제곱미터. 참 요새 제곱미터를 많이 오래 썼는데 아직도 이게 입에 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평수로 이렇게 환산해야 되는데, 수원시 영통구 그쪽에 12평짜리 오피스텔을 2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갖고 있고, 또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 31길에 전용인지 공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84제곱미터, 이거 아까 얼마였습니까? 25평짜리 오피스텔을 또 갖고 있습니다. 이게 3억 8,400입니다. 그리고 또 수원시 영통구에 또 오피스텔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40.7, 40.7이면 또 얼마냐 이게. 예, 40.7이면 한 12평 정도 됩니다. 12평짜리 오피스텔을 또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2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또 대전 유성구 도안대로에 오피스텔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분양을 받은 건데 84.97제곱미터입니다. 이것도 아까 몇이었습니까? 대략 한 25평, 26평 그 정도 되는 건데 또 있습니다. 이게 오피스텔이. 근데 또 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 갈매순환로에 39제곱미터짜리, 39제곱미터면 한 10평 되나? 13평? 예, 13평짜리. 이것도 분양을 받았습니다. 4억 2천, 분양가액이 4억 2천이고 앞서 대전시 유성구 도안대로 오피스텔은 분양가가 3억 8,790만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몇 개며 오피스텔이 몇 개며 상가가 몇 개입니까? 이런 사람이 대체 재산 내역을 어떻게 허위신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체 몇 채를 갖고 있다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뭐였습니까? 변호사였습니다. 무슨 변호사였습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였습니다. 민변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 보유 내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변호사입니까? 직업이 변호사입니까? 투기꾼입니까? 이 사람은 직업이 변호사입니까? 아니면 부동산 임대인입니까? 대체 그 정체를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런 자들이 무슨 민주사회를 외치고 무슨 공정과 정의를 외치고, 이런 자들이 무슨 양극화를 외치고, 이런 자들이 뭐 부익부 빈익빈
정말 허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라고 지금 신고를 했냐면 38억 원이라고 있습니다. 38억 원. 38억 원인데 그 다른 재산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재산 내역은 별로 의미 있는 게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예금이라고 하는 게 2,2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사람의 부동산 자산에 비하면 형편없지 않습니까? 부동산 자산은 38억인데 예금은 2,200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가 있느냐? 나머지는 채무입니다. 채무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채무가 무슨 하나은행 대출금 5억 5천, 임차 보증금 2억 7천, 임차 보증금 1억 4천, 임차 보증금 1억 5천, 월세 보증금 3,800, 국민은행 대출금 4억 9천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대출금, 임차 보증금 이 항목이 대체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종합해서 보면 몇 건이냐? 이게 대체 셀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이게 대출금, 보증금 해가지고 이 채무 항목만 이 이영선과 이영선의 배우자를 합쳐서 총 17건이나 됩니다. 이 17건의 합계액이 얼마냐면 37억 6,893만 9천 원. 그러니까 거의 뭐 38억 원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영선이가 갖고 있다는 그 부동산 자산의 총계가 얼마였냐면 한 38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 다시 제가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38억 287만 원입니다. 38억 287만 원. 그래서 아까 이영선과 그 배우자의 채무액이 37억 6,893만 9천 원입니다. 이걸 빼면은 이영선이 이 해당 부동산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실제 투자한 자기의 순수한 재산은 얼마냐? 3,393만 1천 원입니다. 3,393만 1천 원입니다. 여러분들 38억 원 상당의 부동산 자산, 이게 아마 시세보다는 훨씬 싸게 기재를 해놨을 텐데 이 38억 원 상당의 부동산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영선 민변 소속의 변호사, 대전과 세종에서 활동했던 민변 소속의 변호사가 실제 투입한 자기의 금액은 돈은 3,300만 원에 불과했다. 그런데 38억 원 상당의 부동산 자산이 생겼다.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갭 투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비율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비율로 따지면 이게 대체 얼마인 겁니까? 실제 자기 자본을 투입한 거는 1%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도. 1%를 하려면 3,800이어야 되는데 3,800이 채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 자본 투입률은 1%가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민변 변호사로 이렇게 그 해당 지역에서 얼마나 명망을 얻었는지 모르겠고 얼마나 그 해당 지역에서 자기가 마치 이렇게 그런 행세를 하고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재산 신고를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솔직히 변호사 업무보다는 이 부동산 임대업에 더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의 재산은 총 합계는 얼마냐? 1억 1,962만 2천 원입니다. 부동산 자산이 38억인데 빚이 또 37억 6,893만 9천 원이나 있으니까 순 자산은 1억 원 조금 넘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본인이 이거를 제대로 신고했다가는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갭 투기가 너무 심하다, 한마디로 부동산 투기꾼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아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에다 공천 심사를 할 때 그 재산 관련 서류들을 갖다가 조금 허위로 제시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에서 이거를 긴급하게 그걸 알고 확인하고 공천을 취소했다. 여러분들 이 공천 취소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러분들 후보 등록 기간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럼 공천을 취소했다?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서 빠지는 겁니다. 이 세종시 갑에서는 국민의힘 후보와 그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와
새로운 미래 김종민 공동대표 여기에서 출마했습니다. 이 사람 이 둘이서 붙는 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의문도 듭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인 눈높이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사람들이 솔직히 한두 명이었느냐 이런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긴급하게 이 이영선을 자른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재명이 그 온갖 논란을 무릅쓰고서라도 어떤 사람을 공천하기 위해서 또는 친명한테 이렇게 공천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쓴 것 같다. 이렇게 비판을 받는데 이렇게 또 긴급하게 공천을 취소한 거는 뭔가 그 안에 다른 내막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제기될 가능성이 이런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이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이 긴급한 공천 취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이영선의 재산 내역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려고 제가 미리 계산 안 해놓고 이걸 보다 보니까 좀 중간중간에 좀 끊긴 면이 있었지만 제가 이 화면에다 계속 띄워놓겠습니다. 띄워놓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은 한번 계속 보시고 이 사람의 재산 보유의 문제점 이런 것도 한번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처 이 영상을 찍을 때 발견하지 못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